박만수 씨가 낡은 경차 문을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회색 외투는 오래된 듯했고 구두 끝엔 희미한 흙자국이 묻어 있었죠. 식당 앞 간판은 발행 글씨로 분식천국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며 냄새가 골목길로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어서 오세요 하는 말 대신 고무장갑을 낀 젊은 여직원의 무표정한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만수 씨는 조심스레 물었죠. 저기, 주차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미라는 젓가락을 세척기에 담던 손을 멈추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음식 주문하셔야 드려요. 말투엔 단호함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느껴진 건 귀찮음의 온도였습니다. 만수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코트를 매만졌고 잠시 시선을 메뉴판으로 옮겼죠. 글씨가 작게 흔들리는 걸 보니 유리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김밥 하나 주세요. 네. 정미라는 대답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도마 위에 김을 펼치고 밥을 얹습니다. 밥알이 톡톡 떨어질 때마다 얇은 비닐장갑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만수 씨는 조용히 카드를 내밀며 웃어 보이려 했지만 상대는 계산대의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3,000원이에요. 네, 카드로요. 카드 결제는 10,000원 이상이요. 그 말에 만수 씨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카드를 걷어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하죠. 손가락이 지갑 안쪽으로 더듬어 들어갔습니다. 1,000원짜리 3장을 꺼내려는데 종이가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건조하게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여기서 먹죠. 그는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의자는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식당 안에는 젊은 손님들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TV에선 요란한 광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만수 씨의 작은 한숨은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며 창밖을 바라봤죠. 주차장 한편에 그의 경차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조용했습니다. 정미라는 카운터 너머로 슬쩍 그를 흘끗 봤습니다. 낡은 외투, 구겨진 셔츠, 말수가 적은 표정. 그냥 또 하나의 불편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만수 씨가 김밥을 조심스럽게 접시에 옮겨 담는 모습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지만 절제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식당 안쪽 벽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엔 식당 오픈 당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활짝 웃는 오사장과 젊은 직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정미라가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아까 주차권은 계산 끝나고 드릴게요. 괜찮아요. 금방 나갈 거라.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만수 씨는 잔잔히 일어나 계산대 옆 주차 확인표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으로 건물 관리소 글씨를 따라가며 작게 중얼거렸죠. 이 건물, 아직 그대로네. 그 한마디에 정미라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죠. 만수 씨는 미소를 띤 채 고개를 숙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유리문 방울이 다시 울렸고 그의 뒷모습이 거리에 녹아들었습니다. 정미라는 창밖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남긴 여운이었죠. 정미라는 싱크대 앞에서 손을 털었습니다. 설거지물이 고요히 흘러내렸고 바닥에 물자국이 반짝였습니다. 정미라 씨,
뒤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사장은 앞치마를 벗으며 카운터로 나왔습니다. 아까 그 손님 좀 곱게 말씀드리지. 정미라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주차권 때문에요? 원래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그냥 와서 주차만 하고 가잖아요.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지. 말투가 좀 차가웠어. 오 사장의 말에 정미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통을 정리하느라 바빴죠. 하지만 표정은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젓가락을 3개, 4개 겹치듯 세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억울했습니다. 나 혼자 다 하잖아. 손님은 많고 사장님은 맨날 잔소리야. 오 사장은 계산대 옆에 쌓인 영수증을 들춰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점심 매출이 별로네. 월세는 또 언제 나가나 모르겠다. 그 말에 정미라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도 많이 밀렸어요? 그래 건물주가 뭐라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신경 쓰이지. 건물주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다 관리인 통해서만 연락하니까. 얼굴은 본 적도 없지. 그래도 오래된 사람이라던데. 정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건물주라니 참 묘하네. 그때 문득 아까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낡은 경차, 묵직한 말투, 그리고 이 건물, 그대로 내라는 마지막 한마디. 이상한 사람이었어. 근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아직 안 가셨네. 누가요? 아까 그 손님 경차 타고 온 분 주차장에 아직 차 있잖아. 정미라는 무심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안 보였지만 그의 어깨가 조금 굽어 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머리카락에 닿으며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글쎄요. 그냥 전화하나 보죠. 그래도 좀 이상하잖아. 그냥 밥 먹고 가면 되지 왜 저러고 있을까? 오 사장은 중얼거리며 손에 쥔 행주를 돌돌 말았습니다. 아무튼 다음엔 손님한테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자. 요즘은 작은 일 하나에도 리뷰 달리면 바로 손해야. 정미라는 작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주차장을 향해 있었죠. 그때 만수 씨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 낡은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유리문에 비쳤습니다. 정미라는 그저 무심히 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사장님, 저분 또 오시나 봐요. 응? 그럼 다시 주문하시려나? 문이 열리고 방울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만수 씨는 식당 안쪽을 둘러봤습니다. 정미라는 눈길을 피했고 오 사장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 손님 또 오셨네요. 예, 잠깐 들렀습니다. 죄송하지만 관리소 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관리소요? 그게 왜요? 아, 주차 관련해서요. 오 사장은 친절하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죠. 문이 닫히자 정미라는 괜히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는 물컵을 닦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히 긴장하지 말자. 그냥 평범한 손님이잖아.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낮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건우야, 나야 그 건물 잠깐 봐야겠어. 식당 안의 조명은 그대로인데 공기만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정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다 한참 뒤에야 젓가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경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유리창엔 서리가 살짝 맺혀 있었죠. 전화기를 꺼내 들고는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건우야, 나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응, 그 건물 말이야 잠깐 봐야겠어.
이건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요? 만수 씨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직접 한번 보고 싶어서. 예? 혹시 그 가게 때문인가요? 그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운전대 위를 두드렸습니다. 리듬감 있는 소리가 좁은 차 안을 채웠죠. 식당 문이 열리며 정미라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주차장 구석으로 향했는데 눈이 잠시 차 안의 만수 씨와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 서로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정미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만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따뜻함보다는 이해의 조용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죠. 건우야, 내일쯤 만나자. 관리소 쪽에서 잠깐 볼 수 있게 해줄래? 알겠습니다. 혹시 거기 직접 가신 건가요? 응, 지금 그 식당 앞에 있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우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죠. 또 누가 무례하게 군 건가요? 만수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날도 있지. 괜찮다. 정미라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며 다시 차를 힐끗 봤습니다. 전화 중인 노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건물 그대로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들어가면서도 마음이 묘하게 불안했죠. 미라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아까 그 손님이 아직 안 가셔서요. 그분 오 사장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혹시 주차 때문에 뭐라 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정미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경차의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에 작은 엔진음이 울렸죠. 만수 씨의 차가 천천히 식당 앞을 벗어났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비치며 마치 그가 지나간 자리만큼 공기가 고요해진 듯 했습니다. 이상한 손님이네. 그냥 밥 먹고 가면 될 텐데. 오 사장의 말에 정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창문을 바라보다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만수 씨의 경차가 느릿하게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건우의 목소리가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형님, 내일 제가 관리소 열쇠 준비해 둘게요. 아침에 바로 오세요. 그래, 그리고 건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은 가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더라. 나도 예전엔 그랬지. 전화가 끊기고 차 안엔 라디오 소리만 남았습니다. 낮은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날씨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겨울로 접어드는 첫 주, 낮 기온은 5도 안팎입니다. 만수 씨는 조용히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어떤 따뜻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정미라는 의자 위에 앉아 계산대 앞 영수증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이걸 또 정리하라니.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죠. 손끝엔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마디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 사장은 주방 쪽에서 나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문 닫을까? 좋아요. 손님도 없는데요. 그래, 그래도 청소는 마무리하자. 정미라는 무심히 대답하며 젓가락통을 닦았습니다. 그때 문이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건물 관리인 복장을 한 남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건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소에서 나왔습니다. 오 사장이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오셨어요. 무슨 일로요? 이건우는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신 분 계셨죠? 회색 코트 입으신 어르신. 정미라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닦던 천이 허공에서 멈춘 채로 아, 네, 계셨어요. 그분 이 건물 주님이십니다. 건물주요? 오 사장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그분 성함이 박만수 회장님이세요. 오랫동안 이 건물을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직접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내일 오전에 뵙기로 했는데 혹시 여기서 무슨 일 있으셨는지 여쭤보셨더라고요. 정미라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그냥 주차권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랬나요? 이건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 화내시거나 그러실 분 아닙니다. 오히려 늘 조용하신 분이에요. 오 사장은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세상에 그런 분인 줄 몰랐네요. 정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건우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연락드릴 일 있으면 여기로 주세요. 그는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미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미라 씨 괜찮아요? 정미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좀 놀랐어요. 그럴 만하지 나라도 놀랐을 거야. 근데 그분 표정 보니까 화내실 분은 아닌 것 같더라. 정미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손등에 남은 물방울이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내가 너무 퉁명스러웠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 사장은 듣지 못한 듯 주방 쪽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표정엔 후회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졌고 가로등 불빛이 차가운 도로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분이 건물주라니. 입술이 작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와 후회, 그리고 묘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길의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전날 내린 비 덕분에 바닥엔 희미한 물자국이 남아 있었죠. 박만수 씨의 경차가 천천히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차문을 열자 낡은 가죽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선 오 사장과 정미라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님 많을까? 요즘 같아선 모르겠어요. 정미라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전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진짜 건물주라니.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문이 딸랑하고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정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만수 씨였습니다. 오 사장은 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 어르신. 어서 오세요. 어제는 몰라 배워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만수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바쁠 땐 그럴 수 있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죠. 젊은 사람이니까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식당 일 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만수 씨는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 사장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계약 서류입니다. 앞으로 이 건물 명의가 제 개인 명의로 돌아옵니다.
그동안은 관리인 이름으로 해뒀는데, 이제 제가 직접 관리하려고요. 정밀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저희 가게는 만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월세는 그대로. 대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든 한 번쯤은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오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밀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만수 씨는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액자 틀을 가볍게 닦았습니다. 야, 이 가게 참 따뜻하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관리소 들러야 해서요. 예, 조심히 가세요. 만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식당 안엔 잠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정미라는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엔 봉투 하나와 반쯤 식은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컵을 살짝 잡았습니다. 유리컵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분식천국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한결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엔 새 천이 덮여 먼지가 닦여 있었고 카운터 옆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라는 아침마다 그 화분에 물을 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어쩐지 마음을 안정시켰죠. 오 사장은 식당 문을 닫고 나오는 햇살을 잠시 바라보다 옆에 서 있는 정미라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요? 좋아요, 손님도 조금씩 늘었고요. 그 어르신 덕이네. 정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그날 남기신 말이 자꾸 생각나요. 어떤 말? 손님이 어떤 사정이 있든 따뜻하게 대해달라. 고 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요. 오 사장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 참 묘한 힘이 있어요. 조용한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맞아요. 정미라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정미라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을 따라 놓았습니다. 이 자리 누가 오면 항상 여기 앉게 되더라고요. 오 사장이 웃었습니다. 그럼 복 터진 자리네. 그때 문이 딸랑하고 열렸습니다. 박만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전보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또 들르셨네요, 어르신. 오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예,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는 익숙하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미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김밥 드실 거죠? 그럴까요? 근데 이번엔 제가 아니라 미라 씨가 추천하는 걸로.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따뜻한 어묵국이요. 좋아요. 그게 제일 좋죠. 식당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만수 씨는 국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참, 이 맛이 그리웠어요. 그의 말에 정미라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더 자주 오세요. 자리도 있으니까요. 하하, 그러죠. 잠시 후 오 사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난달 월세예요.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직접 드리고 싶어서. 만수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그저 이 식당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그의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미라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 네. 그날 왜 그렇게 조용히 계셨어요? 저 같으면 화내고 가셨을 텐데. 만수 씨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나도 젊을 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알게 되죠. 화내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더 우는 게 낫다는 걸. 그의 말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정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그 말, 저도 잊지 않을게요. 하하. 그럼 됐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손님이 몇 명 더 들어왔고 식당 안엔 따뜻한 소음이 퍼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만수 씨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이만 점심도 잘 먹었고요. 조심히 가세요. 정미라가 활짝 웃었습니다.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경차는 천천히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정미라와 오 사장이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식당 앞 화분에 새순이 올라왔습니다. 분식천국의 간판은 새로 칠해졌고 유리문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정미라는 유리창을 닦으며 문득 웃곤 했습니다. 한동안 입가에 떠나지 않던 미소였습니다. 미라 씨 손님 들어오면 김밥 하나 미리 말아둬요. 네, 사장님. 오 사장은 요즘 들어 부쩍 밝아졌습니다. 새벽마다 가게 불을 켜며 늘 오늘은 잘 될 거야라고 중얼거렸죠. 그 한마디가 이 식당의 공기를 바꾸어 놓은 듯 했습니다. 문이 딸랑하고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박만수 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정미라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네요. 그러게요, 봄이네요. 그의 말에 오 사장이 웃었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늘 앉으시던 그 자리예요. 만수 씨는 천천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가 환해졌네요. 그날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손님들도 예전보다 자주 찾아주세요. 그게 다 사람 덕이죠. 만수 씨의 말투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정미라는 조심스레 컵을 만수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커피는 아니고 보리차예요. 하하, 좋은데요. 향이 참 고소하네요.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의 말에 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났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는 창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게 참 좋아요. 사람 냄새가 나요. 오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식당 같아요. 그건 사장님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줘서죠. 아니에요, 어르신 덕이에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정미라는 새 손님들에게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밝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퉁명스러운 말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에게 따뜻한 미소로 물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따뜻한 어묵국 드릴까요? 손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오 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다음 달엔 작은 페인트 공사를 좀 하려 해요. 벽 칠이 오래됐더라고요. 오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직접요? 그럼요, 예전엔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몸이 아직은 기억하죠. 이 가게는 오래가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 오 사장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잘할게요. 하하, 기대하죠. 잠시 후 만수 씨는 계산대 옆에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돋은 초록 잎이 작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 화분, 보기 좋네요. 정미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어르신 오시던 날부터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럼 나도 성장했네. 세 사람은 그 말에 함께 웃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지만 따뜻한 웃음이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지만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겨울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는 듯 했습니다. 늦은 오후 식당 문 위로 오늘도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정미라의 손글씨였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종이가 살짝 흔들렸고 햇살이 그 위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박만수 씨는 맞은편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식당을 바라봤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오 사장과 정미라는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일상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며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게 같네. 혼잣말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부엔 짧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으로 본다. 화를 내는 대신 한 번 더 웃어본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 만수 씨는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배운다. 그는 펜을 덮고 노트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편안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골목을 따라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경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옆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흩어져 내리고 그 빛이 건물 외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미라가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수 씨는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엔 이해와 용서, 그리고 기쁨이 고요하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작은 엔진음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차가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갔고 햇살이 차창을 타고 번졌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배우며 배운 만큼 누군가에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따뜻했나요?